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현행 거리두기 수준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70명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25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9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2,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45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배 이상 높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일주일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직전주보다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하신 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다만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확진자가 급격히 느는 추세는 다소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달엔 추석 연휴가 있어 그 전까지 4주간 현 단계를 연장하는 방안과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탈레반이 미국 등 외부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고 아프간을 떠나는 사람들의 안전한 출국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겉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실제로 안에선 공포 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탈레반이 20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을 향해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자신들은 어떤 나라에도 적대적이지 않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운동을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외국인들과 아프간인의 안전한 출국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모습과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는 비공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서방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벌자 명단까지 작성해 집집마다 돌며 자수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 정보기관 직원 등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기를 꺼내든 시위대를 향해선 이틀째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만 총에 맞아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으로 쏘는가 하면 어린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상위 2% 기준이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11억으로 바뀐 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로는 약 15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전국의 3.7%, 서울의 경우는 더 많은 16%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억 6,800만 원. 그런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11억 원 이상부터 세금을 물리게 돼 10억 6,800에서 11억 사이는 상위 2%에는 들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일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4.45입이란 논란까지 제기되자 여야는 상위 2%에 비슷한 액수인 11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신축성과 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좀 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기조를 정반대로 바꿨다.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고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또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집값 측면만 본다면 공제급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새 기준에 따른 고지서는 11월부터 발송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거론은 지나쳤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위로를 보내자 황 내정자도 거취를 고민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친일 공세를 사과하라며 황교익 씨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들은 이낙연 전 대표. 이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황 씨의 과거 일본 음식 평가를 거론하며 오사카 관광공사가 어울린다고 비난한 측근들의 발언을 사실상 대신 사과한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황교익 씨가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대신 위로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황 씨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가 전해지자 자신도 짐승, 정치 생명 같은 표현을 쓴 건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에 감사하다,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황 씨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수습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이유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행보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하청기업이나 납품회사 같은 중소기업에 단체 결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올해 안에 하자고 당 지도부에게 건의하자며 경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자 간 1대1 토론회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이며 기본소득만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후보들이 동의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8월에 접어들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비 소식 혹은 소나기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다시 소나기 소식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과 전북, 경상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 끼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스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잠깐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강한 남서풍이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하루 사이에 최고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